여러분, 안녕하세요. 라포입니다. 라포의 디지털 금융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디지털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통신에 관한 부분, 바로 이제 와이파이하고 이동통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와이어레스 피델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무선 통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PC를 이용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선, 그러니까 랜이 있었죠, 랜. 랜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 거기에다가 단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PC라든지 이런 거를 선을 연결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굉장히 불편했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곳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거실에도 쓰고 그 다음에 안방에서도 쓰고 또 서재에서도 쓰고 아이들 방에도 쓰고 자꾸 그러려면 단자를 거기다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럼 굉장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또 단말기 이거를 뭐 옮겨 다니면서 또 써야 되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기술이 와이파이. 그러니까 그 유선 랜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무선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공유기입니다. 무선 공유기. 그게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장소에서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옮겨가면서 그런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폰 활용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금융 이런 것도 전에는 뭐 한 곳에 앉아서만 해야 되잖아요. 선이 들어오는 곳.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든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집안에서 쓸 때는 와이파이. 이게 보통 통달거리가 한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쓰다 보면, 어? 이게,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적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통달거리를 좀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장애물이죠. 장애물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통신 장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런 것들이 또 장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느끼죠. 네. 거실에 이제 공유기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간이니까 우리가 저 끝쪽에 있는 화장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검색을 하려다 보면 좀 잘 안 잡히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 공유기 위치를 좀 옮긴다든지 아니면 벽을 허물 수 놓고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상황이 나아지겠죠.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내에서는 와이파이로 가능한데 실외에 나가면 사실 이런 공유기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도 요새는 이제 사용을 하지만 굉장히 또 불편하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가능하려면 중계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계기도 지금 많이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바로 이 이동통신 이것이 또 스마트폰 이동하면서 하는 거니까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아, 가능하도록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동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G, 2G, 3G, 4G, 5G 지금 5G까지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3G까지는 보통 1G는 음성통화, 2G는 음성 플러스 문자, 3G는 음성 플러스 문자 플러스 영상 이렇게까지 이제 단계가 올라갔는데 4G부터 5G까지는
어떤 단계가 올라가는 게요. 그 무슨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니고 이 데이터의 전송 속도 이게 획기적으로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4G 같은 경우는 LTE라고 그래갖고 3G의 50배 속도, 5G는 4G의 20배 속도 갈수록 빨라지죠. 6G 이제 또 얼마 있으면 6G 나오겠는데 그것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빠른 속도가 필요하냐?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면서도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하는데 딱 매수 주문했는데 한참 걸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 힘들죠. 거래하기가. 그래서 즉각지가 왔다 갔다 하려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뭡니까? 영화 같은 거 한 편 다운받으려면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지금은 보통 뭐 1분 내외로 다 받아지죠. 데이터 전송도가 빨라서. 특히나 우리가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속도가 느려갖고는 불가능하죠. 속도가 느리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 상황을 딱 감지를 했는데 그거를 인지해가지고 의사결정해서 대처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이미 사고가 나고 말겠죠. 그래서 요새는 또 이제 IoT,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다 보면 데이터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이동 속도가 바로 통신의 어떤 기술 발달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디지털 금융에서도 바로 이런 데이터의 전송 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